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핵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아가자는 인식을 같이 했어요. 매우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가 있을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애초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공동 선언문에 북핵 불용 이런 입장을 명기할 것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회담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표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시비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도 결과적으로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관 핵무기를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핵 문제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손을 중국이 제대로 들어준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국제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되면 이제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육자회담의 틀로 나오면서 행동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것은 어쩌면 최근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핵 문제가 중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한미 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한중 간의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 정치 지각과 평화 협력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박근혜 시진핑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보면 말이죠. 인문 문화 교류를 확대한다는 대목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을 확대 심화시킨다고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는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전 대통령들이 중국을 갔을 때는 이게 동북아 문제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북핵 문제를 따로 떼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인문 문화 교류 확대라든지 또는 한중 FTA가 이제 속도를 붙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도가 지금 다시 그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변화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서서 능동적으로 미국과도 이런 문제를 먼저 의논하고 중국과도 이런 문제를 먼저 의논하는 것은 적절한 그런 외교적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시종 극진한 예우를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한중 간의 동반자적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외교적으로만 봐도 김대중 정부 때는 중국하고 상당히 가까웠다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서 중국하고 상당히 소원한 관계가 그동안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라고
그 만주 지역의 역사에 대한 중국 사학 관변 사학자들의 왜곡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뭐 반한, 염한 이 감정을 또 표출한 사건들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좀 껄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모든 문제를 좀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에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가자. 그래야 상호 간에 번영할 수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인데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우를 또 예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어제 정상회담 후에 만찬은 원래 예정된 것입니다만 오늘 그 예정에도 없던 특별 오찬을 그것도 시진핑 주석 부부가 참석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파격적인 대우인데요. 이런 대우는 그냥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여기에다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성과를 얻는 그런 방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 다소 성급하지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실현하는데 큰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한중 간의 교역도 활발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방문 중에 아주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중국인들에게 심어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뭐 그동안 한류 바람이 불었었습니다만은 한류 바람이 더 활성화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말씀하신 경제 부분은 말이죠.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역량이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까지 포함한 그 중국 전체로부터 우리가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의 현지 법인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유창한 그 중국어로 연설도 하고 또 마레인도 천밀밀 같은 이제 대중 가요도 중국어로 부르고 이러면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간적 매력을 중국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양국 교류 과정에서 쌓인 일종의 염한 감정, 또는 한국의 발전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감정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녹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역시 정상회담의 힘, 또 우리 대통령의 힘 이런 것들이 유무희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경색되고 있는 남북한 문제가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조금은 가슴이 뚫리는 마음이네요. 그런데 한국 정치만 보면 또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불법 도청이냐 또는 사전 유출이냐 하는 문제로 여야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NLL 논란이 그 여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이 끝없는 충돌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야가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얽힌 실타래의 한 매듭을 푸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선거 개입과는 별도로 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쪽에서 이거를 지난 대선 때 미리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정황들이 이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밀 문건이 사전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일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 공개된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굴욕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또 역공을 취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생 실종되고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정치 쇄신도 실종되게 되면 점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고 있어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로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민생 법안은 뒤로 하고 구태의연한 싸움질은 아직도 여전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본 한국은 지금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